농사만 짓다가 자식 한 번 못 보겠구먼. 그랬다. 못생기고 대머리 탓에 그 어떤 처녀들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내 아들 복동이. 착하면 뭐하랴. 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할 나이인 것을. 처녀들이 내 아들을 싫다고 하면 엄마인 내가 내 아들 좋다는 처녀를 찾아오면 되겠구만. 복동이 엄마인 덕자. 오늘도 내일도 내 아들 위해 며느리감을 찾아 나서는데, 여기서 잠깐.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자, 야담 휴식. 오늘도 쉬지 않고 이야기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덕자라는 안악이 살았습니다. 덕자의 본명은 김덕자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냥 덕자 하고 불렀지요. 굳이 성씨를 붙여 부를 필요가 없을 만큼 온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인이었으니까요. 나이는 50간 넘긴 참이었고 키는 작달막하되 어깨가 떡 벌어져 있었어.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특이했는데 언제나 양손을 허리춤에 얹고 뒤뚱뒤뚱 걷는 통에 동네 아이들은 뒤에서 흉내를 내며 킥킥댔지요. 덕자가 돌아보면 아이들은 우르르 달아났고 덕자는 씩 웃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요 녀석들, 내가 못 잡을 것 같으냐? 소리는 컸지만 실은 잡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덕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입은 거칠어도 마음은 옹달샘처럼 맑고 넉넉했지요. 덕자의 집은 마을 어귀에서 3번째 초가집이었습니다. 대문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나무, 울타리 하나가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묵은 장독 서너 개가 기울어진 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봄이면 마당 귀퉁이에 심어둔 쑥갓과 열무가 파릇파릇 올라왔고, 여름이면 처마 밑에 매달아둔 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지요. 가난했지만 덕자의 손이 닿는 곳마다 뭔가 자라고 열렸으니 마을 사람들은 반은 부러워하고 반은 신기해했습니다. 그런 덕자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이의 나이는 26이었습니다. 이름은 복이 굴러들어온다는 뜻으로 지었는데 정작 복동이에게는 복이 굴러들어오기는커녕 혼처 하나가 굴러들어오지 않았지요. 이유는 단 하나, 외모였습니다. 복동이는 타고나길 눈썹이 짧고 코가 납작한 데다 입술이 두툼해서 인상이 영 순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22살 무렵부터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더니 25이 되었을 땐 정수리가 훤히 드러나 버렸지요. 설이 내린 겨울 들판처럼 허허로운 머리통이었습니다. 물론 복동이 본인은 그다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때? 밥은 잘 먹히는데. 복동이는 성품이 온순하고 부지런하여 새벽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논두렁에 나가 일을 했고, 이웃집 무거운 짐도 척척 들어다 날랐으며 밥도 2그릇씩 거뜬히 해치웠습니다. 힘도 좋고 일도 잘했지요. 마을 어른들은 하나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복동이는 참 일꾼이여. 저런 사람이 드물어. 그러게 심성도 착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근데 얼굴이 좀 그렇지. 얼굴이 좀 그래. 착하다, 부지런하다. 그런데 얼굴이 좀 그렇다. 이것이 마을 사람들이 복동이를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처를 알아보는 집에서는 대부분 3번째 말에서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덕자가 중매쟁이 봉씨 할멈을 처음 찾아간 것은 복동이 나이 23이었습니다. 봉씨 할멈은 마을에서 가장 눈썰미가 좋고 발이 넓기로 유명한 중매쟁이였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었고 얼굴엔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났지요. 혼처를 볼 때면 그 눈이 반짝반짝 더 빛났고 덕자는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할멈 우리 복동이 혼처 좀 알아봐 주소. 착하고 일도 잘한다요. 알지 알아. 복동이 착한 건 내가 더 잘 알지. 근데요? 얼굴이 좀 있잖아. 할멈도 그 소리요. 덕자야, 나는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걱정 마. 내가 한번 알아볼게. 봉씨 할멈은 발품을 팔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혼처를 알아보았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늘 비슷했습니다. 일은 잘한다더라. 근데 얼굴이. 심성은 착하다고 하던데. 근데 머리가 어머, 대머리? 뵀어요. 봉씨 할멈이 돌아와 일을 전할 때마다 덕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 지나자 한숨이 길어졌고 10번이 지나자 한숨 소리가 마당 밖까지 들렸습니다. 복동이는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혼사가 안 되면 그냥 사는 거지요, 뭐. 이 녀석아, 대가 끊기면 어쩔라고. 대가 끊기면 끊기는 거지요. 어이구, 이 철없는 녀석아. 덕자는 주걱으로 솥뚜껑을 탁 내리쳤습니다. 복동이는 어깨를 움츠리며 슬그머니 마당으로 나갔지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러다 속병이 나실 텐데. 착한 녀석이었습니다. 그해 겨울봉씨 할멈이 마지막으로 한 곳을 알아봤습니다. 인근 고을 이씨 집 딸이었는데 이씨 집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 사위 고르는 눈이 그리 높지 않다는 말이 있었지요. 덕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복동이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정수리가 훤한 대머리에 기름을 바르니 햇빛을 받아 반질반질 빛이 났지요. 어머니, 이러면 더 티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해라. 윤기라도 있어야지. 기름칠한 대머리가 더 이상하다고요. 닥쳐라. 덕자는 복동이의 등을 떠밀어 봉씨 할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맞선 자리에서 이씨 집딸은 복동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어머니 접은 머리가. 나도 봤다. 저는 싫어요. 그래 알았다. 돌아오는 길에 덕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찬바람이 싱싱 부는 겨울 들판을 두 모자는 말 없이 걸었지요. 덕자의 눈가에 뭔가 맺혔다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복동이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날 밤 덕자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지요. 신령님들, 우리 복동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마음씨 하나는 천하에 둘도 없는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왔습니다. 봉씨 할멈은 더 이상 혼처를 물어오지 않았고 덕자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거운 침묵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덕자가 장을 보러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장터 한쪽 귀퉁이에 모여있는 거지 무리를 보게 되었지요.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 묻은 누더기를 걸친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지요. 덕자는 별 생각 없이 시선을 거두려다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거지 무리 한가운데 분명 거지인데 거지가 아닌 것 같은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거지 무리 한가운데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2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얼굴엔 때가 꼬질꼬질 끼어 있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나는 이목구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이 컸고 코가 오뚝했으며 입술은 작고 단정했지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등은 꼿꼿이 펴져 있었고 손을 내밀어 구걸하면서도 눈빛만은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자리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듯이요. 덕자는 눈을 비볐습니다. 저 여자, 거지가 맞나? 옆에서 떡을 팔던 순덕 어멈이 덕자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혀를 찼습니다. 저 거짓해봤어. 올봄에도 왔네. 저기 젊은 여자 있잖아요. 저 여자는 누구래요? 글쎄 나도 몰라. 한 달 전부터 저 패거리 속에 섞여 있더라고. 어디서 굴러온 건지.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지치고는 이쁘다고? 그러게 씻기면 제법 봐줄만 하겠는데. 순덕 어멈은 웃으며 떡을 팔러 갔고 덕자는 그 자리에 섰어. 한참을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씻기면 제법 봐줄만 하다. 덕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생각할 때 쓰는 속도가 아니었지요. 평생 농사짓고 살림하면서 갈고 닦은 덕자 특유의 실용적인 두뇌가 풀가동되는 속도였습니다. 복동이 나이가 26이고 저 여자는 20 안팎이고 씻기면 이쁘고 거지니까 마다하지 않을 테고 덕자는 장바구니를 고쳐 쥐었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거지 무리 쪽으로 걸어갔지요. 이보시오, 아가씨.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또렷했습니다. 때가 낀 얼굴 아래로 피부가 희고 눈동자는 새별처럼 맑았지요. 네. 밥 한 끼 먹겠소. 예. 여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덕자를 쳐다봤습니다. 덕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밥 묵을 거요, 말 거요? 배 안 고프요? 여자는 잠깐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프긴 합니다만, 그럼 따라오소. 덕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여자는 영문도 모른 채 덕자를 따라갔지요. 거지 무리 속 다른 이들은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쟤 어디 가는 거야? 글쎄 저 아줌마가 데려가는 것 같던데. 팔자 폈네 팔자. 덕자는 장터 한쪽 국밥집에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뜨끈한 국밥 2 그릇을 시켜놓고 마주 앉았지요.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둘을 번갈아 봤지만 덕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국밥이 나오자 잠깐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덕자가 먼저 후루룩 먹기 시작하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지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꺾이는 각도 숟가락을 쥐는 방식이 영락없이 글 공부한 집. 자제들이 밥 먹는 모양새였거든요. 덕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손버릇. 상민집 자식이 아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요? 오기라 합니다. 어디서 왔소? 그냥 먼 데서 왔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짧은 대답들이었지만 목소리만은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사투리도 없었고요. 덕자는 국밥을 먹으면서 계속 여자를 살폈습니다. 우리 동네 와서 살 생각 없소. 오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얘가 밥이랑 잠자리는 줄 수 있소. 일 좀 도와주면서. 저는 일 못해요. 왜요? 못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덕자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국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다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소. 장가를 못 갔소. 이유는 묻지 마소. 오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자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고 국밥집 안에는 다른 손님들이 내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끓는 국물 소리만 가득했지요. 한참 후에 오기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덕자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도망은 안 가겠구나. 덕자가 오기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것은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뒤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지요.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은 때가 꼬질꼬질했습니다만 눈빛이 어딘가 남달랐습니다. 복동이는 도끼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덕자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인사해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지낼 분이다. 예, 왜 싫으냐?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어머니, 저분은 누구신데요? 오기라 한다. 오기. 씨, 그냥 오기. 복동이는 어머니를 보고 오기를 고 다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또 무슨 일을 꾸미시는 거지? 눈치가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어렴풋이 감이 왔습니다. 복동이의 대머리에 땀이 송골송골 내쳤지요. 그날 밤 덕자는 오기를 광 옆 작은 방에 들였습니다. 오래된 이불 하나를 꺼내다 깔아주고 양동이에 물을 떠다 주며 말했습니다. 씻어요. 내일 옷도 구해다 줄게. 오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옆마을 이씨네 딸이 시집가고 남길 옷가지를 얻어다 왔습니다. 새못이 저고리에 옥색 치마였지요. 해지긴 했어도 깨끗했습니다. 오기가 씻고 그 옷을 입고 나왔을 때 덕자는 그만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씻기니 진짜였습니다. 피부가 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데다 등을 꼿꼿이 펴고 서 있으니 영락없이 어느 집 규수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도 사뿐사뿐 손놀림도 단아하기 그지없었지요. 덕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됐다. 이거면 됐어. 마침 장작 패러 마당에 나오던 복동이가 오기와 딱 마주쳤습니다. 복동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대머리까지 빨개졌습니다. 오기는 복동이를 한번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 십니까? 복동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부엌 뒤에서 혼자 흐뭇하게 웃었지요. 됐어. 이제 시작이야. 그런데 봉씨 할멈은 달랐습니다. 덕자가 오기 이야기를 꺼내자 봉씨 할멈은 눈썹을 바짝 치켜 올렸습니다. 덕자야, 너 제정신이야. 할멈 일단 봐요. 씻기고 입혀놓으니 진짜 이쁘다니까요. 이쁜 게 문제가 아니잖아. 거지를 며느리로 들인다고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근본이 밥 먹여줘요? 할멈, 우리 복동이 혼처가 어디 있어요? 3년을 알아봐도 없잖아요. 그래도 거지는 아니지. 거지가 뭐 어때서요? 착하고 이쁘면 됐지. 덕자야. 할멈, 나는 결정했어요. 봉씨 할멈은 한동안 덕자를 째려봤습니다. 덕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결국 공씨 할멈이 먼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고집쟁이를 어쩌나. 근데 덕자야, 그 여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들인다고? 몰라도 돼요. 눈빛이 맑으면 됐지. 봉씨 할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몰라. 마을 소문은 빠릅니다. 덕자가 거지 여자를 데려다 복동이 짝을 지어주려 한다는 말이 이틀도 안 되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덕자가 거지 여자를 데려왔다더라. 어머, 진짜. 복동이 장가 보내려고? 그렇다네. 씻기고 입히니까 이쁘다나. 아무리 그래도 거지를 며느리로 들여? 세상에. 근본을 알아야지, 근본을.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졌고 결국 복동이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복동이는 밤에 어머니 방 앞에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기 씨를 저한테 짝 지어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왜 싫으냐? 싫은 게 아니라 저는 괜찮은데 오기 씨가 싫다고 하면 어쩌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복동아. 덕자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저 아가씨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눈빛이 맑아.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 눈은 안 틀려. 한번 믿어봐라. 응. 복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대머리를 긁적이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요. 눈빛이 맑다. 복동이는 이불 속에 누워 오늘아. 집 마당에서 마주친 오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 아른거렸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머리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나한테 시집을 오려나? 올 리가 없지. 내 얼굴을 봤을 텐데. 한편 오기는 작은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호롱불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지요. 오기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기 자신만 알고 있었지요. 오기가 덕자네 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 속으로 집단을 밀어넣자 불꽃이 확 살아났고 연기가 굴뚝을 타고 새벽 하늘로 피어올랐지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덕자는 찌개를 저으면서 귀를 세웠습니다. 작은 방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오기가 일어난 것이었지요. 덕자는 슬쩍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오기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어제 빨아 널어둔 저고리를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일어났소? 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덕자는 잠깐 오기를 훑어봤습니다. 밥은 할 줄 알아요? 조금요.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됐소. 저기 쌀 씻어요. 오기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 앞에 앉았습니다. 쌀을 한 바가지 퍼서 물에 담갔지요. 그런데 쌀을 씻는 손놀림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덕자는 그 모습을 보다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밥을 별로 안 해봤구나. 이 손이 부엌일 한 손이 아니야. 아가씨 쌀은 이렇게 씻는 거요. 덕자가 옆에 쪼그려 앉아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손바닥으로 쌀을 꾹꾹 누르며 빠르게 헹구는 동작이었지요. 오기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다가 따라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 제법 흉내가 났습니다. 됐어요. 이제 솥에 안 쳐요. 오기가 솥뚜껑을 여는데 솥이 생각보다 무거웠는지 덜컹거렸습니다. 덕자가 얼른 받쳐주었지요. 무겁지. 처음엔 다 그래요. 그 한마디에 오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 뒤가 살짝 붉어졌지요. 그날부터 오기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덕자 옆에서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밥을 태우기도 하고 된장찌개에 소금을 2번 넣어 짜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복동이는 그 짠 찌개를 말없이 다 먹었지요. 복동아, 짜지 않으냐? 아니요,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 소금 덩어리인데? 맛있다니까요. 덕자는 아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오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저 대머리가 왜 저러나. 서부 플로질봉 씨 할멈의 회방마을 여로는 덕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봉 씨 할멈이 불을 지핀 탓이 컸지요. 할멈은 장터에서 만나는 안악들마다 붙잡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덕자가 아주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거지를 며느리로 들인다니 세상에 이런 망발이 어딨어. 그러게요, 할멈. 근데 그 여자가 이쁘다던데요? 이쁘면 뭐해. 근본을 알아야지, 근본을.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를 어떻게 믿어? 그렇긴 하죠. 덕자한테 내가 말렸어. 분명히 말렸다고. 근데 저 고집쟁이가 듣질 않으니 봉씨 할멈의 입방아는 멈출 줄 몰랐고 마을 안악들은 덕자를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덕자씨 그 여자 진짜 드릴 거야? 드릴 거요.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눈빛 보면 알지요, 뭘. 덕자씨 그래도 그렇지. 내 아들 내가 장가 보내는데 뭐가 문제요. 덕자는 털털하게 받아쳤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저 아가씨 진짜 괜찮은 거 맞겠지. 그러다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음이 다 아니야. 내 눈은 안 틀려. 저 눈빛은 거짓말 못하는 눈이야. 한편 봉씨 할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자네 집에 불쑥 찾아왔지요. 오기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봉씨 할멈은 오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기는 할멈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빨래 너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멈이 말을 걸었지요. 아가씨 어디서 왔소? 먼 곳에서 왔습니다. 부모는 안 계십니다. 형제는 없습니다. 거지 생활은 얼마나 했소? 오기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할멈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왜 그걸 여쭤보시나요? 궁금해서요.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봉씨 할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지 출신 여자가 이렇게 당차게 받아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할멈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봉씨 할멈은 순덕 어멈한테 말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있어. 뭐가 있다고요? 거지가 저렇게 눈빛이 당차면 안 되는데. 이쁘고 당차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쁘고 당찬 건 좋은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서. 비밀이요? 응.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저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라고. 순덕어멈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봉씨 할멈은 그날 이후로 오기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지요. 복동이는 요즘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오기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일찍 일어나게 됐고 마당 청소를 할 때도 자꾸 부엌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밥 먹을 때는 오기 맞은편에 앉으려고 어머니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지요. 덕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됐어.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복동이가 오기 앞에서만 유독 말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엔 어머니한테도 이것저것 떠들고 이웃과도 잘 어울리는 녀석이 오기 앞에만 서면 입이 붙어버렸습니다. 밥 맛있어요. 복동 씨, 오늘 논에 나가세요? 응. 네. 어머니한테는 반말, 오기한테는 경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통에 말이 뒤죽박죽이 됐지요. 덕자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국그릇 뒤에 얼굴을 숨기고 웃었습니다. 하루는 복동이가 논두렁에 나가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기와 마주쳤습니다. 오기가 들에서 나무를 캐고 있었지요. 복동이는 모른 척 지나가려다가 오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복동 씨, 이게 뭔지 아세요? 오기가 손에 든 풀을 내밀었습니다. 복동이가 들여다봤지요. 달래요. 달래가 이렇게 생겼군요. 저는 처음 봐요. 처음요? 달래도 모르세요. 저는 원래 이런 걸 잘 몰라요. 복동이는 그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팔도 어디를 가도 달래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산에서 자라든 들에서 자라든 누구나 아는 흔한 나물인데 저 여자는 달래를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자란 거지? 하지만 복동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쪼그려 앉아서 달래를 캐는 방법을 보여주었지요. 손가락으로 흙을 살살 파서 뿌리째 뽑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뿌리가 아리니까 끊어지지 않게. 아하, 이렇게요? 네, 그렇게요. 두 사람이 나란히 쪼그려 앉아 달래를 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고 흙냄새가 구수했으며 어디선가 꾀꼬리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복동이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동 씨는 여기서 계속 사셨어요? 네, 나면서부터요. 좋겠다. 뭐가요? 고향이 있으니까요. 오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고향이 없다는 것인지, 고향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달래를 캤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동이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많이 힘들었겠다. 며칠 후 오기에게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장터에서 국밥을 팔던 국밥집 주인이 마을로 놀러 왔다가 오기를 보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아, 저 아가씨. 덕자 씨랑 같이 왔던 분 맞지요? 장터에서 뵀어요. 마을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신나서 말을 이었지요. 덕자 씨가 거지 패거리에서 데려왔다더니 저분이구나. 맞죠? 장터 거지 패거리에 있던 분 맞지요? 오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거지 패거리에 있었다고? 진짜네, 진짜 거지였네. 아이고, 덕자씨 참. 오기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숙이지도 않은 채 그냥 서 있었지요. 그 표정이 묘했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닌 뭔가를 꾹 눌러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덕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거지였으면 어때요? 아, 덕자씨. 그게 아니라 거지면 어때요? 지금은 우리 집 식구인데 더 할 말 있어요? 덕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머쓱하게 웃으며 물러났지요. 그날 저녁 오기가 덕자 방 앞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자 씨, 왜요? 고맙습니다. 뭐려? 아까. 에이, 별거 아니에요. 덕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기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 안 해도 돼요. 예.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요. 나는 묻지 않을 거니까. 오기가 덕자를 바라봤습니다. 덕자는 수트리를 들고 바느질을 하면서 눈도 들지 않았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줘야 해요. 내 아들 사람이 될 거면. 오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앞에 서서 한참 덕자의 바느질하는 손을 바라보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오기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해도 될까? 봄이 깊어지면서 오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엌일이 서툴었던 손이 제법 익숙해졌고 된장찌개 간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넣는 솜씨도 늘었지요. 무엇보다 얼굴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항상 어딘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는데 요즘은 가끔 복동이의 엉뚱한 말에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복동이가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고치다가 미끄러져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높지 않아서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엉덩이를 세게 찧었지요. 아야야야, 복동씨, 오기가 달려왔습니다. 복동이는 엉덩이를 감싸 쥐고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대머리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요. 오기는 복동이 앞에 쪼그려 앉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얼굴이 새파란데요. 아, 이건 원래 이래요. 그럴 리가요. 진짜예요. 저 원래 이런 얼굴이에요. 오기가 그만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복동이는 그 웃음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대머리까지 빨개졌지요. 웃으니까 진짜 이쁘다. 그때 덕자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복동아.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디 봐봐. 진짜 괜찮다니까요. 이 녀석이 어디 떨어진 거야? 엉덩이야, 머리야? 엉덩이요.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어서 방에 들어가. 덕자가 복동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이 오기는 옆에 서서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지요. 덕자가 그 모습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오기 씨도 웃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복동 씨 대머리에 흙이 묻어서 꼭박 같아요. 그 말에 덕자가 복동이를 보았습니다. 진짜로 대머리에 흙이 점점이 묻어 있었지요. 덕자도 그만 터져버렸습니다. 하하하하, 어머니까지. 아들아 진짜 박 같다. 어머니. 복동이는 억울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자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봄볕 아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다 가득 울려 퍼졌지요. 그날이 오기가 덕자네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활짝 웃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며칠 후 봉씨 할멈이 심각한 얼굴로 덕자를 찾아왔습니다. 덕자야, 나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할멈? 저 여자 말이야. 오기. 왜요? 있잖아, 내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할멈, 내가 묻지 말라 했잖아요. 덕자야,
이건 들어야 해. 뽕씨 할멈이 목소리를 낮추었음니? 다. 덕자도 자세를 고쳐 앉았지요. 저 여자 말이야. 인근 고을 장터에서 수소문해봤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 몰락한 양반 가문 딸이라는 소문이 있어. 양반이요? 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느 집 딸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안이 갑자기 망해서 거지 신세가 됐다더라고. 근데 덕자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왜요? 양반 집딸이면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거잖아. 집안이 왜 망했는지 그 사연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 빚쟁이한테 쫓기는 건지 죄를 짓고 도망친 건지. 할멈, 아니 덕자야, 이건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덕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잠깐 생각에 잠겼지요. 양반 가문. 그래서 손버릇이 그랬구나. 달래를 몰랐던 것도 말씨가 그랬던 것도. 할멈 고마워요. 근데 나는 직접 물어볼 거예요. 덕자야. 말해준다면 들을 거고 말모. 한다면 기다릴 거예요. 그게 내 방식이에요. 뽕씨 할멈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 여자를 말리는 건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렵다는 걸 할멈은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덕자는 오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예. 오기는 호롱불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맞은편에 앉았지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기 씨. 예.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오기의 바느질하는 손이 멈췄습니다. 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양반 가문이라던데. 맞아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렸습니다. 바깥에서는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했지요. 한참 후에 오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경주 최씨 가문 딸입니다.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오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거지 패거리에 숨어든 건 살기 위해서였고요.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덕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영모라면 지금 쫓기고 있는 거요? 모르겠습니다. 워낙 작은 가문이라 아마 이미 잊혔을 거라 생각하지만 무섭겠네. 많이 무서웠겠어요. 오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자의 눈을 바라봤지요. 덕자의 눈에는 동정도 아니고 걱정도 아닌 그냥 담담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덕자 씨 그래도 저를 데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위험하면 같이 위험한 거지요, 뭘. 오기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덕자는 못 본 척 일어섰지요. 자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덕자가 방을 나갔습니다. 오기는 혼자 남아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처음으로 이 집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매미가 뒷산 가득 울어댔고 햇살은 따가웠으며 마당에 심어둔 호박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복동이는 매일 논에 나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고 오기는 덕자 곁에서 살림을 익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말이 늘었습니다. 저녁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부채를 붙이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복동이는 마을 이야기를 오기는 아주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책 읽어주던 이야기,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 이야기. 복동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자는 그 모습을 부엌 문 뒤에서 훔쳐보며 혼자 웃었지요. 됐어. 이거면 됐어.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동이가 마루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오기 씨. 예. 저랑 혼인해 주실 수 있어요? 오기가 부채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어요? 혼인해 달라고요. 갑자기요? 갑자기긴 한데 오래 생각한 거예요. 제 얼굴이 별로인 거 알아요. 대머리인 것도 알고요. 근데 열심히 살 자신은 있어요. 오기 씨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 자신이요. 오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하늘에 노을이 붉게 물들었고 매미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오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알아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알아요. 그래도요? 그래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복동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녁 노을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세요. 복동이의 대머리가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부엌 문 뒤에서 덕자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됐다. 혼례 날짜는 가을로 잡았습니다. 덕자가 손가락을 꼽아가며 날을 골랐지요. 봉씨 할멈을 붙잡고 좋은 날을 받아달라 했더니 할멈은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날을 잡아줬습니다. 9월 초순 하늘이 높고 바람이 선선한 날이었습니다. 할멈 고마워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나는 아직도 반대야. 반대해도 돼요. 날은 잡아줬잖아요. 이 뻔뻔한 여자를 봐. 봉씨 할멈은 혀를 찼지만 입가엔 어느새 웃음이 번졌습니다. 덕자는 혼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거창할 수는 없었지만 정성만큼은 넘치게 들였지요. 복동이 입힐 옷가지를 손수 지었고 오기의 혼례복은 옆마을 솜씨 좋은 친모에게 부탁했습니다. 비용이 아까웠지만 덕자는 눈 딱 감고 쌀 2마를 내줬지요. 친모님 예쁘게 해줘요. 우리 며느리 첫날이니까. 걱정 마세요, 덕자씨. 제가 정성껏 할게요. 마을 안악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 다. 그래도 혼례를 올린다네. 거지 출신이 혼례복을 입는다고. 덕자씨가 참 대단하긴 해. 대단한 건지 무모한 건지. 하지만 덕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려도 신경 쓰지 않았지요. 그런데 혼례를 열흘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차려입은 중년 남자. 둘과 그 뒤를 따르는 하인 셋이었습니다. 행색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그들은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이 마을에 최씨 가문 교수가 숨어이 다는 말을 들었소. 혹시 아시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최씨 가문 교수라니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들 했지요. 그런데 봉씨 할멈이 그 말을 듣고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씨 가문. 오기가 경주 최씨라 했잖아. 할멈은 냉큼 덕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덕자야 큰일 났어. 왜요?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최씨 가문 교수를 찾는다고. 뭐요? 덕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멈이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둘이서 왔는데 행색이 예사롭지 않아 관아 쪽 사람 같기도 하고. 관아요? 덕자는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오기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오기 씨 당장 안방으로 들어가요. 네, 왜요? 묻지 말고요. 덕자 씨 무슨 일이에요? 일단 들어가요. 오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덕자의 표정을 보자 직감이 왔지요. 찾아온 거구나. 오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나물이 툭 떨어졌지요. 덕자가 오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일단 들어가요. 낯선 이들이 덕자네 집 앞에 났다. 난 것은 그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덕자는 마당에서 태연하게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그들이 서자 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누구시오? 중년 남자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이 얇았습니다. 경주에서 왔소. 이 마을에 최 씨 가문 교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소. 혹시 아시오? 최 씨요? 글쎄요, 모르는데요. 이 마을에 최근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소만. 젊은 여자요? 많지요, 그런 사람이. 거지 패거리에서 데려온 여자. 말이오. 덕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음이. 다. 아, 우리 며느리요? 며느리가 왜요? 며느리라고요. 네, 우리 아들 혼인을 앞두고 있거든요. 열흘 후가 혼례날이요. 그 여자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오? 우리 며느리가 어디서 왔든 그게 당신네들이랑 무슨 상관이요? 덕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가늘어졌지요. 최 씨 가문 교수를 숨겨주면 관하했어. 그냥 넘어가지 않소. 최 씨 가문이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 며느리는 그냥 평범한 처자요.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오기가 나왔지요. 덕자는 속으로 안 나와도 되는데 싶었지만 오기는 이미 마당으로 내려서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들과 마주선 오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오기를 보더니 눈을 번뜩였습니다. 최소저. 오기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찾았구려. 경주에서 여기까지 왔소.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집안 이야기를 해야겠소. 최소저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소. 덕자가 오기와 남자 사이에 끼어들 얻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하시오. 아직 혼례는 안 올렸어도 네, 며느리요. 어르신 이건 최 씨 가문 집안 일이요. 외인이 끼어들 일이. 외인이요. 나는 이 아가씨 시어머니요. 외인이 아니라요. 남자가 잠깐 당황했습니다. 덕자는 팔짱을 끼고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오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자 씨 괜찮아요. 들어볼게요. 이야기는 덕자네 마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자는 최 씨 가문과 관련이 있는 먼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것은 오기 아버지의 오해였으며 억울한 누명이었다고 했지요. 뒤늦게 그것이 밝혀졌고 관아에서도 무고임을 인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소저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었소. 재산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소. 오기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가문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소. 최소저가 남은 가족이요. 돌아와서
돌아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덕자는 입을 다물고 오기를 바라봤지요. 오기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집도 없는데 가문의 집을 다시 세우면 저는 이미 혼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최 씨 가문 교수가 신분도 모르는 사. 남과 혼인을 한다는 말이오? 신분은 압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양반 가문 교수가 저는 이미 이 집 며느리입니다. 오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덕자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최소저 다시 생각해 보시오. 이건 단순한 혼인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요. 가문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 새 가문을 만들겠습니다. 낯선 이들이 돌아간 후 마루에는 덕자와 오기만 남았습니다. 덕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지막이 물었지요. 후회 안 해요? 돌아갈 수 있는데 후회 없습니다. 가문 이름도 되찾고 재산도 있다는데. 덕자 씨. 응.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덕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먹은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서 먹은 밥이요. 그게 여기서였습니다. 덕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덕자는 얼른 소매로 눈가를 닦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뭘 그런 말을 해서 사람 울려. 죄송합니다. 울긴 왜 울어? 나 안 울어. 네, 안 우시는 거 압니다. 고마워요, 오기 씨. 이번엔 덕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기가 살며시 웃었지요. 그때 마당으로 복동이가 들어왔습니다. 논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덕자와 오기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왜 눈이 빨개요? 안 빨개. 빨간데요. 닥쳐라. 복동이는 어머니와 오기를 번갈아 보다가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루 끝에 걸터 앉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저녁 뭐예요? 밥이지 밥. 오기 씨가 끓인 된장찌개요? 그래. 그럼 됐네요. 복동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덕자는 그 녀석을 보며 또 눈가가 뜨거워졌고 오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혼례 사흘 전날 밤이었습니다. 봉씨 할멈이 또 덕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이 동그래져 있었지요. 덕자야, 큰일 났어. 또 왜요, 할멈? 아까 그 경주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 응.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 술을 마시다가 내가 들었는데. 뭐려? 최 씨 가문이 명예 회복이 됐다는 게 맞는데 있잖아. 그 재산이 보통이 아니래. 경주에서 손꼽히는 규모래. 덕자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오기 씨가 돌려받게 될 재산이. 덕자야. 논밭이 수십 마지기래. 거기다 경주에 집도 있고. 덕자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덕자야, 오기 씨가 부자라는 거잖아. 덕자는 한동안 허공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할멈. 왜? 그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지, 당연히. 덕자야, 우리 복동이 팔자가 폈잖아. 덕자는 그제야 껄껄 웃음을 터뜨려 씁니다.
아이고 할멈. 나는 오기 씨 눈빛 보고 데려왔는데 이런 복이 따라오네요. 그러니까 덕자 내 눈이 맞았어. 내가 뭐라 했어. 할멈이 반대했잖아요. 그건 내가 좀 몰랐던 거고. 봉씨 할멈은 얼굴이 빨개져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덕자는 배를 잡고 웃었지요. 그런데 웃음이 가라앉고 나서 덕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기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알면서 말하지 않은 걸까? 다음 날 아침 덕자는 오기에게 물었습니다. 오기 씨 재산 돌려받는다는 거 알고 있었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소? 말하면 덕자 씨가 저를 다르게 볼 것 같아서요. 다르게 보다니 재산 때문에 데리고 있는 거라 생각할까 봐요. 저는 그냥 여기 있고 싶었거든요. 덕자는 한참 오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뻗어 오기의 손을 꼭 쥐었지요. 오기 씨. 예. 재산 있어도 없어도 나는 우리 며느리요. 덕자 씨. 알았죠? 오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본래 전날 밤 덕자는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요. 덕자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내일 복동이 장가가요. 거지 여자인 줄 알았더니 양반 규수에 재산까지 있는 며느리요. 영감은 이런 거 몰랐죠. 덕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래전에 먼저 간 남편 생각이 났지요. 복동이가 5살 때 갑작스런 병으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잘 키웠죠. 못생기고 대머리지만 착하게 키웠잖아요.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영감.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덕자는 소매로 눈가를 닦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내일은 혼례날이었습니다. 혼례날 아침은 눈부셨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덕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미리 담가둔 찹쌀을 꺼내 떡을 쪘지요. 구수한 떡 냄새가 연기와 함께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웃집 순덕 어멈이 일찍부터 와서 거들었고 그 옆집 막내씨도 왔으며 결국엔 봉씨 할멈도 투덜거리면서 찾아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반반이야. 찬성 반 반대 반. 할멈 왔으면 일이나 해요. 이 뻔뻔한 덕자를 봐. 불러놓지도 않았으면서. 부르면 올 것 같아서 안 불렀어요. 봉씨 할멈은 혀를 찼지만 팔을 걷어붙이고 떡을 안 쳤습니다. 순덕 어멈은 나무를 묻혔고 막내씨는 전을 부쳤지요. 작은 초가집 부엌이 후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기름 냄새, 떡 냄새, 된장 냄새가 뒤섞여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가 지어준 옷을 입고 방 안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옷고름이 자꾸 삐뚤어져요. 가만히 있어봐라. 덕자가 직접 옷고름을 고쳐매 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은 복동이는 제법 반듯해 보였습니다. 물론 대머리는 어쩔 수 없었지만 덕자는 아들 머리에 정성스럽게 기름을 발라주었지요. 이번엔 복동이도 잔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떨려요. 나도 떨린다. 어머니가요? 어미가 안 떨리겠냐? 이 녀석아. 덕자가 아들의 어깨를 한 번 툭 쳤습니다. 복동이는 멋쩍게 웃었지요. 잘할 수 있겠죠? 뭘, 얌편 노릇이요. 못할 것 같으면 장가를 보내겠냐? 복동아.
예. 오기 씨한테 잘해라. 그 사람 고생 많이 했어. 알지? 알아요. 말로만 알면 안 되고. 알아요, 어머니. 복동이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덕자는 아들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기는 작은 방 안에서 홀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친모가 만들어준 연두 저고리에 다 옹치마였습니다. 낡은 집 좁은 방에 어울리지 않게 화사한 빛깔이었지요. 순덕 어멈이 오기의 머리를 올려주었습니다. 족두리를 얹고 연지와 곤지를 찍어주었지요. 어머 오기 씨, 진짜 이쁘다. 그러게요. 이렇게 이쁜 사람이 어떻게 거지 패거리에 있었대. 순덕 어멈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오기는 거울 앞에 앉아 말없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지 패거리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얼굴과 지금 거울 속의 얼굴이 같은 사람인지 믿기지 않았지요. 여기까지 왔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연지 곤지가 번지면 안 되니까요. 방문 너머로 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기 씨 다 됐소. 네, 됐습니다. 나와봐요. 오기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지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뽕씨 할멈이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덕자는 며느리를 보며 눈이 빨개졌습니다.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복동이는 마루 끝에 서 있다가 오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대머리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오기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웃음을 보고 더 굳어버렸지요. 복동아, 입 다물어라. 팔이 들어간다. 덕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당에 웃음이 번졌지요. 콜레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어른 몇 분이 오셨고 이웃들이 둘러섰습니다. 봉씨 할멈이 홀례를 주관했지요. 할멈은 투덜거리던 것과 달리 홀례를 진행할 때만큼은 진지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복동이와 오기가 맞절을 올렸습니다. 복동이는 무릎을 꿇으면서도 긴장한 나머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지요. 오기가 소매 끝으로 살짝 복동이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준 것이었지요. 복동이는 그 손길에 눈을 껌뻑였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술잔을 나누는 합글레를 올릴 때 복동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술이 쏟아질 것 같았지요. 오기가 두 손으로 잔을 받으면서 복동이의 떨리는 손 위에 살며시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덜덜거리던 손이 멈췄지요. 덕자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어. 저 두 사람 됐어. 홀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는데 봉씨 할멈이 덕자 옆에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덕자야. 왜요, 할멈? 내가 틀렸어. 뭐가요? 아까부터 반대했던 거 말이야. 내가 틀렸어. 에이, 할멈이 뭘. 아니야, 내가 틀렸다고. 저 며느리 보면 알잖아. 눈빛이 저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어. 덕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할멈,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덕자, 내 말이 맞았어. 됐지? 됐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복동이와 오기를 바라봤습니다. 복동이는 오기 옆에서 여전히 얼굴이 빨간 채로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 오기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뽕씨 할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덕자야, 재산이 수십 마직이라며. 그렇다더라고요. 복동이 팔자 폈네. 팔자는 무슨? 오기 씨가 복이지요. 맞아. 그 말이 맞아. 가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졌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렀지요. 그 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겨울 오기는 아궁이의 불을 지필 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연기를 마시고 눈물을 질질 흘리며 기침을 해댔지만 덕자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지요. 두 번째 겨울엔 혼자서 불을 지폈습니다. 첫 번째 봄 오기는 달래와 냉이를 구별할 줄 알게 됐습니다. 복동이와 함께 들에 나가 나무를 캤지요. 처음 달래를 캐던 날을 두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해 가을 오기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덕자는 그 소식을 듣고 마당에서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옆집 순덕 어머니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덕자씨 무슨 일이에요? 손자예요, 손자. 아니, 손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겼어요. 순덕 어멈도 손뼉을 쳤고 그 소리를 들은 막내 씨도 나왔으며 결국 씨 할멈도 뒤뚱거리며 달려왔지요. 복동이는 그 소란을 보며 어머니 옆에 서서 멋쩍게 웃었습니다. 오기는 방 안에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배를 감쌌지요. 이듬해 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덕자는 아이 이름을 직접 지었습니다. 밝을 명 빛날 환. 명환이었지요. 밝고 빛나게 살아라. 어디서 왔든 어디로 가든 내 빛으로 살아라. 오기는 아이를 안고 덕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복동이는 옆에서 아이 손가락을 세며 해벌레 웃었지요. 어머니, 손가락이 10개예요. 당연히 10개지, 이 녀석아. 신기하잖아요. 뭐가 신기해? 제 아들인데 손가락이 10개라는 게요. 덕자는 그 말에 그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기도 웃었지요. 명환이는 그 웃음소리에 눈을 껌뻑이다가 덩달아 방긋 웃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명환이가 걷기 시작했고 말을 배웠으며 어느새 서당에 다닐 나이가 됐습니다. 어머니 오기를 닮아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지요. 머리카락은 다행히 아버지를 닮지 않아 풍성했습니다. 덕자는 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명환아, 공부 열심히 해라. 할머니 왜요? 왜긴 왜야. 훌륭한 사람 되어야지. 훌륭한 사람이 뭐예요?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지. 명환이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 글쎄다. 할머니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오기가 그랬어? 네. 할머니 눈빛이 맑다고요. 덕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이 빨개졌지요. 명환이는 영문을 모른 채 할머니 손을 잡고 서당으로 뛰어갔습니다. 명환이는 15세 서당에서 제일 가는 수제가 됐습니다. 18벤 향시에서 장원을 했지요. 22에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준비했고 24에 급제했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던 날 덕자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0이 넘은 몸이었지만 눈만은 여전히 빛났지요. 영감 들려요? 우리 손자가 급제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덕자는 소매로 눈가를 닦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저녁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손자 급제 기념으로 뭔가 특별한 걸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복동이는 40이 넘어서도 여전히 새벽마다 논에 나갔습니다.
대머리는 더 훤해졌고 얼굴 주름도 늘었지만 오기는 아직도 그 옆에서 웃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저녁 마루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 참 잘 어울려. 그러게. 처음엔 말이 많았는데 덕자 씨 눈이 맞았어. 그럼 덕자 씨 눈이 언제 틀린 적 있었어? 봉 씨 할멈은 덕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할멈은 덕자의 손을 콕 쥐고 말했습니다. 덕자야. 왜요, 할멈? 내가 맨날 반대했잖아. 할멈. 근데 있잖아. 그때 내가 반대한 게 사실은. 알아요, 할멈. 걱정해준 거잖아요. 그래. 걱정했어. 덕자, 내가 상처받을까봐. 나 안 상처받았잖아요. 응. 내가 맞았어. 덕자, 내가 맞았어. 할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덕자는 그 손을 오래도록 잡고 있었지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오기가 덕자 옆을 걸으며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덕자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걸었지요. 덕자가 세상을 떠난 것은 73이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국화꽃이 마당에 피어난 날이었지요. 덕자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고 마루에 앉아 햇살을 쬐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동이는 그 옆에 있었고 오기도 있었으며 명환이도 한양에서 내려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덕자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복동아, 내 어머니, 오기 씨한테 잘해라. 알아요, 어머니. 말로만 알면 안 되고. 알아요. 됐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덕자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떠났지요. 명환이는 훗날 고을 원님이 되었습니다. 선정을 베풀기로 이름이 높았고 가난한 백성을 살뜰히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면 명환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눈빛으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재산도 신분도 외모도 아니라 눈빛으로요. 저도 그렇게 살려 합니다. 마을에는 덕자 이야기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거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뻔뻔하고 고집스러운 안악의 이야기가 어느 할머니의 입에서 손녀의 귀로 어느 아버지의 입에서 아들의 마음으로 흘러들었지요. 사람을 볼 때는 눈빛을 봐라. 눈빛이 맑으면 됐어. 그것이 덕자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못생기고 대머리인 아들 걱정의 밤마다 한숨 쉬던 안악이 거지 무리 속 한 여자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선택이 결국 한 가문을 일으키고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눈빛이 맑은 사람을 만나거든 놓치지 마시오. 덕자처럼요. 여러분도 오늘 주변 사람의 눈빛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산도 외모도 아닌 그 눈빛 속에 진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야담 휴식이었습니다.